자, 저희가 이미지 등록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지? 라는 것을 이제 해볼 텐데, 여기 밑에 보시면 글쓰기 버튼을 누르면 write form.to로 가세요. write form.to로 간다는 얘기는 슬래시 이미지 슬래시 write form.to로 간다, 이런 얘기랑 동일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 컨트롤러 다시 돌아오겠죠? 돌아오셔서 가지고 만약에 write form 찾아갑니다. write form.to로 가면 JSP는 이미지 밑에 write form JSP로 되어 있고 break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비스는 선택이 안 됩니다. 서비스는 선택이 안 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if 서비스가 널이 아닌 경우에만 실행하자 그랬으니까 널이니까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실행을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고 거기다 이제 페이지 오브 이트는 무조건 담게 되고요. 담고 나서 이제 JSP로 가라. 이동하면 그 이미지 밑에 다른 거 좀 닫아, 너무 많이 열렸으니까 다른 거 좀 닫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좀 닫아놨고요. 그 이미지 폴더 밑에 리스트 말고 write form.to를 더블 클릭해 여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이미지 등록 이미지 게시판에 이미지 등록 폼에 대해서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미지 등록 폼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미지 등록 폼이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부트스트랩이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 부트스트랩 라이브러리는 여기서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 사이트 메시에서 데코레이트가 있으니까 얘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CDN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를 지웁니다. 지워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쓰셨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십니다. 보시면 컨테이너 만들어야 되고요. 이미지 등록 폼이라고, 이제 이미지 등록 폼이라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요. 액션 하면은 이제 여기로 가는 건데 write.to로 가게 돼 있어요. 포스트 방식이고요. ENC 타입을 반드시 선언하시는데 파일 등록시킬 거죠. 그러니까 ENC 타입을 반드시 선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ENC 여기다 ENC 타입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ENC 타입이라고 나오고요. 여기 멀티파트 슬래시 폼 대시 데이터 폼 대시 데이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꼭 필요하다. 이거 안 쓰면 이제 파일 업로드가 안 된다. 아시겠죠? 안 되시니까 이렇게 꼭 쓰셔야 됩니다. ENC 타입 이거를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 라고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테이블로 하셔도 되고요. 테이블이 아닌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다른 걸 이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테이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맨 처음 입력해야 될 게 제목 입력합니다. 제목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하실 게 내용을 입력합니다. 내용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력할 거는 작성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작성자는 아이디 로그인 정보에서부터 가져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작성자 아이디는 로그인 정보에서부터 가져오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다 또 뭐라 하냐면 첨부 파일, 이미지 파일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미지 파일을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인풋 태그고요. 네임은 이미지 파일 네임이라고, 파일 네임. 그냥 파일이라고 쓸까요? 이미지 파일로 쓰겠습니다. 그 정보는 이미지에 대한 파일 네임 쓰니까 여기서 이미지 파일에서부터 이제 파일을 가져와서 쓰셔야 되고요. 폼 컨트롤이고요. 여기에 이제 타입이 필요합니다. 타입은 파일로 쓰셔야 된다. 파일로 써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되시겠죠? 파일로 이용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 된 거 같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 입력받을 거는 타이틀 받습니다. 컨텐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아이디는 로그인 정보에서부터 받습니다. 되시겠죠? 그거는 이제 세션에 들어가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이미지 컨트롤러에서 저희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쳐주세요. 자, 이렇게 고치시고요. 브라우저 오셔가지고, 이미지 게시판에서 이제 글쓰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밑에서 저희가 글쓰기를 클릭하시면 글쓰기 쪽으로 넘어가는데, 로그인이 필요한다고 로그인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인 쪽으로 다시 가서 이제 로그아웃 한번 하시고, 로그인을, 서버가 다시 돌았기 때문에 자바를 고치시면 서버가 다시 돕니다. 로그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 게시판 쪽으로 다시 들어오시고 글쓰기를 클릭하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제목을 쓰고 내용 쓰고요. 그 다음에 파일 선택한 다음에 등록을 눌러서 등록하시는 걸로 바뀌어 있죠.
되셨나요? 이렇게 이제 폼태가 바뀌게 돼 이미지 도너 폼으로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제목 입력하고 내용 입력하고 그다음 파일 선택한 다음에 등록을 눌러서 파일을 올린다.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고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얘를 처리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이제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챕터 7 파일 업로드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십니다. 여기 챕터 7에서 업로드한 거는 이제 그 메인의 웹 app 밑에 저희가 업로드 해가지고 만드시면서 그 뉴 파일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업로드 폼.jsp 업로드.jsp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여기에 소스가 다 있죠. 얘를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 그 요런 것들을 자바 부분입니다. 자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좀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이미지 컨트롤러 돌아오세요. 이미지 컨트롤러 돌아오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write.do에 대한 것을 이제 쓸 거예요. 이렇게 리퀘스트에서부터 쓰는 걸로 작성을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렇게 리퀘스트에서 작성하는 거 대신에 멀티파트에서 작성하시는 걸로 이렇게 짜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처리를 해서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데이터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대한 부위를 만들고 거기다 세트해가지고 넣어서 만드는 것을 이제 썼는데 지금 저희가 이것을 쓰기 위해서 세션에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션을 여기다 꺼내놨어요. 꺼내놨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계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인 정보에서 아이디를 이제 저희가 세팅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이제 사용할 때는 그 세팅하는 것을 저희 위에서 이제 세션에서부터 꺼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쓸 때에 저희가 그 데이터를 파일 업로드를 이용해서 쓰시려면 파일 업로드 정보가 필요합니다. 파일 업로드의 정보가 필요하신데요. 필요한데 예전에 짰던 프로그램을 딱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스트링 패스, 세이브 패스, 맥스, 타임, 그다음에 멀티파트 이런 게 전부 다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복사해 주세요. 복사. 패스 지정한 거, 세이브 패스, 그다음 맥스 사이즈, 그다음 엔코딩 타입 이렇게 써가지고 작성한 것을 이렇게 복사해 주시고요. 그 이미지 컨트롤러에 업로드 파일 정보하는 것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사용해 주시고요. 그 업로드되는 위치는 업로드 밑에 이제 저희가 이미지라는 폴더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이미지라고 한 개 더 들어가 있죠. 업로드 밑에 이미지입니다. 되셨나요? 업로드 이미지고요. 그 리퀘스트에서 get 서블리 컨텍스트 꺼낸 다음에 이 패스에 대한 리드 패스를 저장하면 이제 여기 세이브 패스가 되고요. 이 저장하는 최대 용량은 이제 그 키로, 메가, 기가, 1기가 정도는 이제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1기가 넘으면 안 됩니다. 1기가 이하여야 됩니다. 이하 파일만 되고요. 파일만. 엔코딩 방식은 이제 그 UTF-8로 저희가 이제 엔코딩해서 사용할 거다 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멀티파트 리퀘스트 올인한 거는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안 눌러서 임포트를 안 해가지고 올인하기 때문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임포트가 되게 해주세요. 여기 임포트는 자동으로 된 임포트는 여기 있죠. 임포트에 여기 있습니다. 멀티파트 리퀘스트인데 오렐리 서블릿의 멀티파트 리퀘스트입니다. 자, 이쪽에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멀티파트 리퀘스트 만들었는데 여기 그 디펜던시 디폴트 파일 네임 폴리시 얘는 뭐냐면 중복되어 있는 파일명을 이제 중복이 되지 않게 고쳐주는 프로그램이 아시죠? 얘도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임포트가 자동 임포트가 됩니다. 저장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멀티파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멀티파트가 생기는 순간 저희는 데이터 수집을 하는데 멀티에서부터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여기 쓰는 순간 멀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시전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타이틀은 리퀘스트가 아니라 멀티.get 파라미터 맞습니다. 그다음 멀티에서부터 가져온다. 이렇게 멀티.get 파라미터. 컨텐츠도 멀티에서부터 가져온다. 그래서 쓰시고요. 멀티에서부터 이렇게 가져오시는 걸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라이터는 없고요. 그냥 아이디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세션에서부터 가져옵니다. 세션. 아시겠죠? 로그인 처리를 했어야 이게 들어오니까 세션에서부터 get attribute 해서 가져옵니다. 자, 한번 꺼내볼까요? 세션에서부터 세션 get attribute 이런 거 꺼내는 것도 저희가 이제 좀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좋은데 쓰시고요. 상단에 찍고 로그인입니다. 로그인 이렇게 해서 여기 만들어 주시고요. 됐죠? 자, 세션에서부터 꺼내가지고 이제 그 로그인이라는 꺼내요. 로그인을 꺼내서 캐스팅합니다. 뭘로 캐스팅하냐면 로그인 부유로 캐스팅합니다. 캐스팅하시고요. 캐스팅한 것을 저희가 이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캐스팅해서 전체에서 점 쓰면 get id라고 나옵니다. get id가 나온 것을 안 나와요. 로그인 부유. 그 로그인 부유로 저희가 캐스팅해서 요거 여기서부터 가로 열고 가로 하시겠네요. 가로 열고 가로 하시고요. 이거 다 한 것을 이제 꺼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 좀 충분히 이용하셔야 되겠네요. 이렇게 쓰시고요. 쓰시면서 get 그 다음에 작성하시면 get id가 안 나와요. 이 로그인 부여로 컨트롤 키 꽉 눌러서 볼게요. 여기 아이디 있죠? 아이디 있으시고 여기 이제 get id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세션에서부터 get attribute로 로그인이라고 꺼내와요. 로그인을 꺼내면 얘가 오브젝트가 되거든요. 오브젝트가 되니까 그 오브젝트가 된 것을 캐스팅해요. 이렇게 부여로 캐스팅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캐스팅을 해주시고요. 캐스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get id 캐스팅을 해주시고 캐스팅한 데서 get id를 꺼내요.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로그인 부여를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제 그 임포트를 해주시면 해결이 되죠. get id는 이게 D자가 소문자 이렇게 소문자로 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 세션에서 어트리뷰트에서 로그인이라는 꺼내시고 걔를 이제 로그인 부여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임포트 해주시고 로그인 부여로 이렇게 캐스팅 해주시고요. 캐스팅한 것 중에서 get id라고 하면 id가 꺼내집니다. 그래서 get id를 꺼내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get id를 꺼내가지고 사용하는 거 상당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가시면 요거를 메소드로처럼 만들어가지고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꺼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set title에서 부여의 set title, 이미지 부여를 이제 만들고 타이틀 저장합니다. 컨텐츠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뭘 저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저장할 거는 set id를 저장하셔야 돼요. id. 저희가 set id를 이렇게 저장하셔야 되고, id를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set id. 됐죠? 그 다음 파일 네임 저장하셔야 됩니다. 파일 네임.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거 저장하셔야 되는데, 파일 네임에 해당되는 것은 부여점 set 파일 네임 이렇게 저장하시면서 파일 네임은 멀티에서부터 꺼내온다. 멀티. 파일 네임도 여기다가 이제 따로 쓸 거 그랬나봐요. 스트링으로 파일 네임 이꼬르 멀티에서부터 멀티.get 파라미터 이름은 파일 네임인데 이제 이렇게 파라미터로 텍스트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서버에 있는 파일 시스템 네임을 작성하시고 저희가 이제 이미지 파일이다. 이렇게 작성한 걸로 쓰시면 됩니다.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일 시스템에 올라가 있는 파일 네임을 가져다가 작성을 하는 거죠. 네, 쓰시고요. 그러면 이제 셋 파일 네임에다가는 여기다가 셋 파일 네임에다가 저희가 쓸 때 여기 패스 플러스 셋 파일 네임 쓸 때는 패스를 먼저 앞에다 쓰시고요. 플러스 패스가 뒤에 슬래시가 있으면 이제 패스 플러스 파일명만 쓰시면 되는데 지금 슬래시가 없으니까 슬래시도 붙여줘야 돼요. 슬래시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파일 네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죠. 파일 네임 이렇게 붙여서 저장을 해놓으면 그대로 얘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어요. 파일 네임이 좀 길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50짜리로 만들어놨는데 50짜리인 경우에 좀 파일명이 길면
길 파일명인 경우에는 이제 이게 올라가다가 오류가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파일 네임 신경 써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안 되면 이제 시스템에서 바꾸시면 돼요. 파일 네임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의 열 보시면 파일 네임 보시면 50바이트로 돼 있어요. 얘가 50바이트. 이해되시겠죠? 50바이트로 돼 있어요. 제 건 50바이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돼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하다가 50바이트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한글 같은 경우에는 2바이트씩 먹기 때문에 이게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나중에는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일단은 스키마에서 크리에이트 할 때 늘려주셔야 되는데 지금 강제적으로 늘려주겠습니다. 그 파일 네임 데이터베이스의 파일 네임 있는 데서 클릭하시고요. 여기 연필 표시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면 이제 연필의 창이 열려요. 이렇게 열리시고 파일 네임 여기 이제 50으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100으로 좀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100 바이트다 되었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 확인 눌러서 이제 하면 여기에 새로 고침이 되면서 100바이트로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되시겠죠? 이게 조금 그래도 조금 오류가 덜 날 거예요. 아시겠죠? 그 여러분들이 폴더도 한글이고 파일도 한글이다 이럴 거 같으면은 더 길게 잡으셔야 돼요. 얘를 충분히 길게 잡으셔야 되고요. 얘가 지금 이제 너무 적으면 50바이트는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적은 것 같긴 한데 그 파일명이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문제예요. 아시죠? 길게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잡아낼 때 문제가 생긴다. 어쨌든 100바이트 정도로 늘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패스 플러스 붙이고 슬래시 붙인 다음에 파일 네임 여기다 붙여서 이제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장을 해 놓는다. 새 파일 네임에서 파일 네임 저장합니다. 부여를 데이터에 집어넣고 현재 이제 처리가 다 끝나면 리다이트 해라. list.to로 리다이트 해주세요. 네, 쓰시고요. 메시지에는 성공적으로 글 등록이 아니라 이미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성공적으로 이미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몇 개 안 바꾸면 되네요. 그죠? 되었나요? 안 바꾸면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서비스 쪽에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지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서비스 쪽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맨 끝에 이제 빨간 표시 넣네요. 빨간 표시를 클릭하시면, 라이터가 현재 없는 거죠. 그 뒤에 보시면 업데이트에 라이터가 없고,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디도 마찬가지로 세션에서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세션에서 가져와서 처리하는 거 되게 많이 쓰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메소드 한 개 만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메소드를. 이해되시겠죠? 일단은 요거는 주석 처리해 드릴게요. 계속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주석 처리.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류를 없애주고요. 다음에는 요거 이게 지금 업데이트 할 때 얘기라서 업데이트 할 때 요거 하는 얘기라서 요거 이제 할 때 세션에서 꺼내야 한다. 아시겠죠?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 세션에서 꺼내야 합니다. 세션에서 꺼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라이터가 아니라 아이디입니다. 아이디로 고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비스를 가셔야 되는데 라이트 서비스입니다. 라이트 서비스. 자, 패키지 중에서 이렇게 해서 복사 붙여넣기해서 얼른 고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rc 메인의 자바 부분에서 서비스, 이미지 서비스의 라이트, 이미지, 라이트 서비스. 여기 있죠? 라이트 서비스를 보시는 거예요. 보셨더니 이 쓴 보드네요. 내용물은 보드고요. 그죠? 내용물은 보드고 저희는 이제 그 이미지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쓰시고요. 쓰셨으면 이제 컨트롤 F 눌러서 그 소문자 보드인 거는 소문자 이미지로 좀 바꿔주세요. 이미지로 좀 바꿔서 리프레시 올 해가지고 모두 다 바꾸기 결정해 주시고요. 대문자 보드로 되어 있는 거는 대문자 이미지로 좀 바꿔주세요. 대문자 이미지로 바꾼 다음에 리프레시 올 이렇게 눌러서 모두 바꾸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게시판이라고 써져 있는 게 있으면 이미지 게시판이라고 좀 바꿔주세요. 리프레시 올 하시면 웬만한 프로그램들은 이제 다 바뀐 상태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다 바뀐 상태이고요. 이제 한 개씩 따라가면서 보세요. 자, 이미지 DAO 이거 나중에 보드 DAO이기 때문에 이 이닛 클래스에서 이거 이제 조립하는 걸 막아놨어요. 지금 이제 열어놔야 되고요. 자, 이미지 DAO를 가져다가 이제 세팅해서 사용하는 거 집어넣었고요. 세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놨고요.
요거는 이제 init 메소드에서 이제 처리를 한다. 아시겠죠? 조립하는 거.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이제 리턴 타입이 인티저가 나오는데 write 메소드를 이용해서 그 이미지 부여를 집어넣으면 이게 얘가 이제 전달이 돼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init 클래스 먼저 갈게요. 조립을 이제 열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 write입니다. write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메인 컨트롤러에서 init 메소드 조립하는데 밑으로 휙 내려가세요. 지금 이거 안 되니까 전부 다 주석 처리해 놨거든요. 아시겠죠? 그 중에 write의 조립 되셨나요? write의 조립, 예, 서버가 다시 돌아야 되고요. 서버가 다시 돌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제 서버가 다시 돌았고요. 이제 set DAU에서 DAU를 이제 잘 잡아가지고 집어넣은 걸 볼 수 있어요. 리스트 서비스 할 때만 이제 테스팅을 하라고 시켜놨는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잘 되면 주석 처리하시면 돼요. 현재는 안 됐기 때문에 테스팅 때문에 해놨는데, write.to도 오류가 안 나오고 있죠. 오류가 나오고 있는데 고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write 서비스에 DAU 세팅하고 이제 호출하는 데까지 됐는데. 이쪽에 write에다가 컨트롤 꽉 누르고 클릭해서 write 서비스로 가는 거예요. 이제 서비스로 가서 여기 지금 제대로 돼 있나 안 되나 보는 거죠. 아시겠죠? 맨 처음에 이제 그 SQL 커넥션 연결하는 데까지 있고 insert into 이미지까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넘버, 타이틀, 그 다음 컨텐트, 라이터가 아니죠. ID 들어가야 되고요. ID. 그 다음 파일 네임 들어가셔야 돼요. ID, 파일 네임이 들어가야 돼요. 되시겠죠? 예, 거기에 맞도록 쿼리를 바꾸세요. 여기 한 개 받아요. 한 개는 이제 next value, 타이틀, 컨텐츠, ID, 파일 네임. 이렇게 네 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 둘, 세 개니까 콤마 쓰시고요. 콤마 쓰시고 물음표 써주세요. 물음표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get write라고 되어 있는 거 주석 풀겠습니다. 푸시고요. getting 부여 세 번째 물음표가 뭐였냐면 세 번째 물음표가 ID예요. ID. 그래서 get ID로 바꿔주는 거죠. get ID 이제 네 번째 물음표, 이제 네 번째 물음표를 또 써야 돼요. 저희가 자, 네 번째 물음표는 파일 네임입니다. get 파일 네임,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써가지고 집어넣는다. 되시겠죠? 네. 쿼리와 데이터 세팅하는 것을 이렇게 맞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딜 고쳤냐? 이제 맨 처음에 그 write form.jsp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이제 여기 포스트 방식이고 멀티파트 슬래시 폼 데이터라고 집어넣었다. 제목, 타이틀, 컨텐츠, 내용에 대한 컨텐트, 그 다음 파일 네임, 이미지 파일 이렇게 해서 집어넣어서 올렸고요. 파일 타입으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트롤러에서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시거나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write.to에서 이제 그 업로드 밑에 이미지에다가 올릴 거다. 이런 거 이제 지정을 하게 해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save 패스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실제적인 리얼 패스를 잡아 놓습니다. 잡아 놓고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맥스 사이즈 쓰셔가지고 사용하셔서 1024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ENC 타입 지정을 한 다음에 멀티파트를 직접 생성하시면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제 멀티파트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신 것을 멀티를 이제 리턴 받으셔서 이제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꺼내는 걸로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는 직접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쓰시다 보면 이게 중복이 되면 꺼낸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복이 되면 꺼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걸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만들어 보시면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로그인 부여 이렇게 로그인 부여에 컨트롤 키 꽉 누르고 클릭해 보시면 그 로그인 부여에다가 이제 그 get ID를 이렇게 써가지고 아이디를 만들어내서 쓰는데 세션에서부터 뭔가를 그 리퀘스트 집어넣으면 세션에서 꺼내가지고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만들어 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희가 리퀘스트를 갖고 있다 보니까 세션을 꺼내가지고 사용하시지 않더라도 메소드를 한 개 만들어 놓으면 아이디가 바로 나오는 이런 메소드를 한 개 더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제 그 중복이 되면 그런 걸 꺼내서 클래스나 메소드나 이런 걸 따로따로 만든다. 지금 이미지 컨트롤러에 이제 요거 지금 한 번만 쓰시는데 나중에 그 업데이트 할 때도 쓰고 이제 파일 업로드해서 바꿀 때도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쓰신 다음에 넘어가는 데이터 출력을 하니까 내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라이트 서비스에서 지금 이제 그 이미지 VO로 이렇게 전부 다 DA, 이미지 DA와 이미지 VO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라이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등록하는 게 타이틀, 넘버,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 파일 네임을 저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넘버는 넥스트 밸류,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 밸류는 물음표 4개, 1234, 1234 전부 다 스트링입니다. 타이틀, 컨텐츠, 아이디, 파일 네임을 각각 꺼내서 세팅한 다음에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미지 쓰기를 전부 다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 서비스로 다시 리턴하고 그 이미지 컨트롤러를 리턴했을 때 리다이렉트 하는 곳은 리스트.to로 우리가 리스트에서 이제 이미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걸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작성을 하였으면 실제적으로 이제 써보는 거죠. 자, 이렇게 새로 고침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로그인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게 지금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강제 로그인을 해서 테스트입니다. 현재 강제 로그인 테스트로 지금 로그인 된 상태고요. 이미지 클릭하시고 이미지 글쓰기를 클릭합니다. 글쓰기를 클릭하셔서 여기다 제목을 씁니다. 꽃2 뭐 이미지 꽃 이미지 2 이렇게 해서 연결되시고 꽃입니다. 이쁜 꽃입니다. 이쁜 꽃이네요. 이렇게 이제 쓰겠습니다. 파일 한 개 선택하시고요. 그 똑같은 이미지 워크스페이스에도 올라가긴 한데 이제 저희는 다운 밑에 나와놨으니까 다운 밑에 이제 다운 밑에 이미지 여기서 이미지 화분 이미지 한 개 올리겠습니다. 열기 누른 다음에 이제 등록 해주시면 등록이 돼서 이렇게 이미지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나오면서 이미지가 나타난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미지가 이렇게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처리가 됐다. 이해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꽃 이미지를 이제 몇 개를 더 등록을 시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이게 잘 됐나 안 됐나 이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글쓰기를 다시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꽃 이미지입니다. 그 꽃 이미지 2라고 쓰는 거 대신에 꽃 이미지 3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제 꽃 이미지 3입니다. 라고 이제 복사 이렇게 하고 이제 파일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른 꽃 이미지를 한 개 선택하고요. 열기를 누른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개 더 등록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실 때 저희가 부분창으로 만들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시고 점점 줄다가 이제 이렇게 4개 하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개 하다가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 레이아웃 자체는 저희가 이제 전체 레이아웃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그재그로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망가질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한 개 더 해보시는 거예요. 등록을 한 2-3개 정도 더 해보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꽃 이미지에 해당되는 거 썼으니까 이제 꽃 이미지 올리겠습니다. 꽃 이미지 이번에는 4번째 이미지 이렇게 쓰시고 복사해서 이렇게 파일은 이제 같은 이미지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열기를 하시고 등록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미지가 생겼죠. 이게 네 번째로 간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처리될 때 보면 이게 지그재그로 이게 레이아웃이 잘 안 맞으면 지그재그로 돼서 여기에 빈자리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빈자리로 찾아가서 레이아웃이 잘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줄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저는 이제 이게 비율이 딱딱 맞게 요 비율과 요 비율이 딱딱 맞게 했기 때문에 제 전체 레이아웃이 이쁘장하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만약에 이게 그 이미지가 적어요. 이렇게 적은 이미지가 한 개 들어가 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체가 이렇게가 전체가 한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한 줄에 해당되면서 요게 3 하니까 여기 3, 여기 3 하니까 여기 더해서 12가 돼 버린 거예요. 12가 되면 그 뒤에 있는 거는 그 다음 줄로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아시겠죠? 내려갈 때 만약에 여기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자리에 이렇게 꿰차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꿰차고 들어가게 되고 꿰차고 들어가면 여기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비어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세요. 그래서 레이아웃이 잘 안 맞는 게 생기는데, 그거는 그 줄을 요렇게 전체를 한 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를 이제 저가 생각할 때는 여기를 한 줄로 만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한 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찍으면요. 그 다음 찍을 때 요게 이제 그 다음 찍을 때 여기에서 줄바꿈을 한 개 한 거죠. 찍을 때 여기서 줄바꿈을 한 개 하세요.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태그를 한 개 더 넣어줄 수 있는 거예요. div 태그를 더 넣어서 사용하시는 건데,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 여기 이거 출력하기 전에 if 문장을 한 개 만드는 거죠. if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 4의 배수이냐, 4의 배수. 지금 카운트 인덱스로 봤을 때 4의 배수, 0이 아니면서 4의 배수. 얘는 0이 되고요. 인덱스로 볼 때는 0, 1, 2, 3. 여기가 4죠. 4의 배수이면 줄바꿈을 하는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으세요 라고 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짜는데 0보다 큰 경우예요. 0은 여기다 앞에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0은 앞에다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요. 0보다 큰 경우, 아시겠죠? 큰 경우에 집어넣어라 라고 시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이제 아시면 됩니다.